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어요. CCTV 분석 결과 정말로 그 할아버지는 미숙이의 외삼촌이었고 저한테 로또 용지를 건네주는 장면이 완전히 연출된 것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편의점 사장도 미숙이와 한패였다는 거였어요. 미숙이가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였죠. 로또 기계에서 당첨 확인 소리가 난 것도 미리 조작된 거였어요. 영우 씨가 얼마나 절망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구치소에서 미숙이와 면회할 때 들은 말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영우 씨 기억해요? 우리가 이혼할 때 영우 씨가 한 말. 너만 없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화가 나서 한 말이 진심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영우 씨는 정말로 저를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복수에 성공한 만족감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 없이도 영우 씨가 성공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50억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결국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요. 미숙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미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우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2, 3년간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복수를 위해 살아왔거든요. 그 50억 정말 네가 가져갈 거야? 당연하죠. 제가 당첨된 거니까요. 그럼 나는 영우 씨는 사기죄로 기소될 거예요. 아마 3년 정도는 감옥에 있어야 할걸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미숙이가 정말로 바뀐 거구나. 예전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여자는 이미 죽었구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미숙이의 증언, 외삼촌의 증언, 편의점 사장의 증언. 모든 게 저에게 불리했어요. 검사는 제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어요. 미숙이와 공모해서 가짜 로또 용지를 만들고 할아버지 이야기는 지어낸 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속은 거였어요. 미숙이의 완벽한 복수극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변호사조차 저를 믿지 않았어요. 김영우 씨, 솔직히 말하세요. 정말로 최미숙 씨와 사전에 짜고 한 일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정황상 모든 게 계획적으로 보여요. 최미숙 씨와 이혼 후 3년간 로또를 안 샀던 것. 그런데 갑자기 당첨됐다는 것. 그리고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제가 공모자처럼 보였어요. 첫 재판에서 미숙이를 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정말 낯설었어요. 미숙이가 증언대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영우와 이혼한 후에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셨나요? 로또 당첨이라는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우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미숙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슬픔이 연기라는 걸. 피고인과 사전에 짜고 한 일인가요? 아니요. 저는 단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모든 돈을 혼자 가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거예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숙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걸. 하지만 제 말은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피고인 김영우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2년 6개월. 제 남은 인생의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거였어요. 교도소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좁은 독방에 혼자 앉아서 지난 3개월을 돌이켜봤어요. 50억이라는 꿈을 꾸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미숙이의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할아버지도, 편의점 사장도, 심지어 제가 만났던 변호사도
모두 미숙이가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한 연극이었죠. 그런데 가장 괴로웠던 건 저 자신이었어요. 미숙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해도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25억으로 합의하자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였으면 됐어요. 아니, 처음에 15억으로 합의하자고 했을 때 그냥 고마워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저는 50억 전부를 원했어요. 돈은 사람을 바꿔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꿔놓지.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연기였지만 그 말만큼은 진실이었어요. 50억이라는 돈 앞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욕심쟁이가 되어 있었고 미숙이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숙이도 복수라는 감정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돈 때문에 괴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도소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미숙이가 면회를 왔어요. 안녕하세요, 영호씨. 미숙이는 예전과 달랐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50억의 힘이었겠죠. 잘 지내고 있어요? 너 왜 왔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요. 마지막? 저 이민 가요. 미국으로요. 그럴 줄 알았어요. 50억이면 어디든 갈 수 있죠. 행복하게 살아. 미수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영호씨, 미숙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후회해요. 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영호씨, 제가 50억 중에서 10억을 영호씨 계좌에 넣어뒀어요. 뭐라고? 영호씨가 출소하면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미수가,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숙이가 일어서려고 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우리 정말 끝인가?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3년 전의 말이에요. 그리고 미숙이는 나가버렸어요. 정말로 마지막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숙이가 남겨준 10억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10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영호씨, 저는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50억. 생각보다 무거운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해도 영호씨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마이너스 미숙.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이도 결국은 후회하고 있었구나. 복수에 성공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구나. 10억이라는 돈, 예전 같으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카페를 열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그 할아버지였어요. 미숙이의 외삼촌. 저한테 가짜 로또 용지를 주었던 그분이었어요. 젊은이, 안녕하신가?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앉으셨어요. 미안했네. 젊은이, 괜찮습니다. 미숙이가 너무 상처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나 보네. 할아버지께서 커피를 한 모금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젊은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가요? 그때 내가 진짜로 로또 용지를 줬다면 젊은이는 어땠을까?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아마 똑같았을 것 같아요. 똑같다고? 50억이라는 돈 앞에서 저는 욕심쟁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진짜든 가짜든 결과는 같았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미숙이 계획이 성공한 건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미숙이는 저를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강해졌다고 하나?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알게 됐고요. 진짜 소중한 게 사람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소중한 거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젊은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그때의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오늘도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세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50억을 꿈꾸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가끔 미숙이 생각이 나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까? 그 50억으로 정말 행복해졌을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복수로 얻은 돈으로는 진짜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또 누군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100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거예요. 그 사람이 부러웠을 거고 저도 로또를 사러 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 사람이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파괴하고 꿈을 빼앗아가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요. 제대로 사용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미숙이가 남겨준 10억. 저는 그 돈을 혼자만 쓰지 않아요. 카페 수익의 절반은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카페에 오는 손님들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줘요. 50억을 꿈꾸다가 모든 걸 잃었던 이야기를요. 그리고 말해줘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50억을 얻었다가 잃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깨달음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깨달음. 미숙이와 저는 20년간 부부였어요. 서로 사랑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했어요. 하지만 돈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랑도 신뢰도 추억도 모든 게 돈보다 가벼워졌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돈이 그 사람보다 소중한가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미숙이를 영원히 잃었어요. 50억을 욕심내다가 20년간 함께했던 사람을 잃었어요.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바보였던 것 같아요. 미숙이도 할아버지도 편의점 사장도 모두 연기였어요. 하지만 제 욕심만큼은 진짜였어요. 그 진짜 욕심이 저를 망가뜨렸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조심하세요. 그 돈이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 하지만 그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모든 게 망가져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50억은 없지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소중한 사람들은 잃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